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관계는 처음엔 낭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현실의 중심에는 바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이고 배우자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한 사람이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65%가 시댁과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생긴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단지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정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려는 그 순간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피해야 할 며느리 유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과 심리, 그리고 실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유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유형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족은 감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 공간은 금세 불안정해집니다. 한국가족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시댁 갈등의 약 40%가 감정적 충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크게 와닿고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결국 가족 간의 신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거칠고 날카로우면 대화는 상처로 변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단순한 억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가족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대화가 어렵고 문제 해결이 더뎌집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갈등이 생겼을 때 보이는 태도, 이런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족 간 경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가까운 사이지만 경계가 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가족 모임에서 경계와 관련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경계란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거리,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범위,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려 합니다. 시댁의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족이라면서도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 필요한 만큼의 관심, 그 선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족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결혼 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을 지키는지,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 결혼 후 가족과의 관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시댁의 70%가 며느리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준비, 가족 행사, 일상적인 가사 분담.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배려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심함은 불만이 되고 그 불만은 결국 갈등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성이란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입니다. 결혼 전 약속을 잘 지키는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지,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살피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책임감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유형.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 가족 간의 경계를 모르는 사람,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이 3가지는 모두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가는 건 결국 태도와 인격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